노년의 카페 창업? 응? 꿈도 꾸지 마세요.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큰돈 바란 거 아닙니다. 늙어서 그건 짐 안 잘못됐어. 되면 됐습니다. 진정하세요. 부모 노릇 다 하고 자식 노릇 다 하고 이제 우리 부부끼리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다 넣었습니다. 예순에 시작해서 5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습니다. What's wrong? 설날도 가게에서 보냈습니다. 추석도 가게에서 보냈습니다. 손주 돌잔치도 못 갔습니다. 아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아버지 왜 안 오세요? 가게 Great 때문에 못 news! Prices 간다고 have dropped 했습니다. on espresso and lattes to help us 그렇게 stay open. 악착같이 Come on down. 했습니다. 가족 다 포기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랬는데 저가 카페 하나 들어오더니 석 달 만에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This is 1,500원짜리 good. 커피를 어떻게 I'm glad you 이깁니까? like it. 저는 It's been a long day. 3,500원에 팔았습니다. This- 원두도 좋은 거 썼습니다. 정성도 들였습니다. 근데 다 소용없었습니다. 손님들이 가격표만 보더군요. 버티다 문 닫았습니다. 1억 2천 날렸습니다. 5년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자존심 버리고 손 벌려야 합니다. 65에 이력서 20군데 넣었습니다.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면접 한 번 못 보고 다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죄였습니다. 65이라는 숫자가 죄였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쉴 틈 없던 30년. 저는 25에 사회에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농산물 유통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이 20명도 안 됐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말 없이 다녔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으니까요. 그 시절엔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어디든 붙으면 감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산지에서 올라오는 채소며 과일이며 받아야 했습니다. 트럭에서 짐 내리고 분류하고 거래처에 배송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허리가 삐끗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아프면 일 못하고 일 못하면 월급 못 받았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결혼은 30에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동네 사는 처자였습니다. 선 봐서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성실해 보여서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조건 맞으면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아내도 일을 했습니다. 맞벌이 안 하면 살림이 안 돌아갔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겨울엔 곰팡이가 피고 여름엔 물이 찼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이 있으니까요. 남의 집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아이가 둘이 생겼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안아봤을 때 눈물이 나더군요. 내 핏줄이구나. 내가 책임져야 할 생명이구나. 무겁기도 하고 벅차기도 했습니다. 2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아들 낳으니까 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애들 낳고 나니까 돈 들어갈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점심을 굶었습니다.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35대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얼굴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데, 용돈 한 번 넉넉히 못 드렸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되셨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지만 다들 사정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형은 자기 가정도 건사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시댁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우리 집 근처로 모셔왔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 얻어드렸습니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제가 됐습니다. 위로 부모님, 아래로 자식들.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저 먹을 거 아껴서 어머니 용돈 드리고 제 옷 안 사 입고 애들 학원비 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화장품 값도 아꼈습니다. 옷도 몇 년씩 입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미래 걱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살기도 빠듯했으니까요. 그래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게 자식 도리고 자식 가르치는 게 부모 도리니까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애들이 훌쩍 커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갔습니다. 아들도 뒤따라 대학에 갔습니다.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학기마다 몇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허리가 휘었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제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자식 교육은 시켜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안 나오면 어디 가서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70 중반 넘어가시니까 여기저기 아프셨습니다. 당뇨에 고혈압에 무릎 관절염까지 병원을 달고 사셨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55대였습니다. 오래 편찮으셨습니다. 마지막엔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거기 비용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니까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빚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돌아봤습니다. 저축해 놓은 게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자식 가르치느라 제 노후를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손에 쥔 거라고는 낡은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58배 회사를 나왔습니다. 권고사직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물류 시스템이 바뀌면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위로금 조금 얹어서 나가달라고. 30년 넘게 다녔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이 1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30년 일한 값치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손에 쥐어본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까먹으면 끝이었습니다. 연금 나오려면 아직 몇 년 남았고 그 연금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예순이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통장만 줄어들 게 뻔했습니다.
뭘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취직을 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58배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경력이 있다고 해도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50대 후반을 뽑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취직 못해서 난리인데 결국 사업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영업이요. 남 밑에서 일하는 건 나이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뭔가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년도 없고 내가 주인이니까 나이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가게 내 사업이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뭘 할 것인가였습니다. 30년 동안 농산물 유통만 했습니다. 다른 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식당을 할까? 가게를 할까? 편의점을 할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카페는 어떠냐고요? 요즘 동네마다 카페가 많은데 우리도 해볼 만하지 않겠냐고. 커피 좋아하잖아. 분위기 좋은 가게 차려서 손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고. 솔직히 끌리더군요. 늙어서 조그만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사는 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보는 거.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은퇴 후 카페 차린 사람들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카페를 해보자고요. 그때 제 나이 60이었습니다. 카페 사장이 되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발품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역 근처는 월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보증금만 억 단위였습니다. 큰 길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형편에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주택가 안쪽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0평 남짓한 가게였습니다. 예전에 부동산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었습니다. 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골목치고는 유동인구가 있어 보였습니다.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근처에 학교도 있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며칠 동안 그 앞에 서서 지나다니는 사람 수를 세어봤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낮에 장 보러 나온 주부들, 오후에 학교 끝나고 오는 학생들, 나름 괜찮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인테리어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천장 공사하고 바닥 깔고 조명 달고. 업자가 그러더군요. 카페는 분위기가 80%라고. 예쁘게 꾸며야 손님이 온다고. 아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싸게 하면 티가 난다고. 업자 말대로 다 했습니다. 벽에 벽돌 무늬 타일 붙이고 바닥에 원목 마루 깔았습니다. 조명도 간접 조명으로 분위기 있게 달았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고쳤습니다. 공사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비용은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커피 머신이며 냉장고며 테이블이며 의자며 집기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제일 비쌌습니다. 이탈리아산 좋은 거로 사라고 하더군요. 싼 거 사면 맛이 안 나온다고. 그 말에 1,00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다 사니까 또 1,000만 원. 테이블이랑 의자도 분위기 맞춰서 사니까 또 1,000만 원. 집기에만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원두 납품받고 디저트 납품받고 각종 재료 드리는데 1,000만 원. 간판 달고 메뉴판 만들고 홍보물 찍는데 500만 원. 에어컨이며 공기청정기며 이런저런 비품 사는데 또 500만 원. 눈 깜짝할 사이에 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중에 1억 2천이 초기 비용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쓸 돈이었습니다. 좀 빠듯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장사가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에 투자를 잘 해놔야 나중에 편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가게 소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많았으니까요. 나무 깎아서 장식품 만들고 액자에 그림 넣어서 벽에 걸고 제 손으로 하나하나 꾸몄습니다. 밤새워서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제 인생 스토리를 담은 카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유통업하면서 전국 돌아다녔던 사진들, 농촌에서 찍은 풍경 사진들, 그런 걸 벽에 걸었습니다. 드디어 개업했습니다. 가게 문 열던 날이 생생합니다. 아내랑 같이 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올까 긴장됐습니다. 문 앞에 오픈 화환이 놓였습니다. 친척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벅찼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처 아파트에 사시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구경 왔다고 하시더군요. 새로 생겼길래 뭔가 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받고 직접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분이 맛있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첫 달 매출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내고 재료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괜찮았습니다. 첫 달이니까요. 입소문 타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러더군요. 처음엔 안 되다가 석 달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석 달째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탔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카페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얼굴 익은 분들이 찾아오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40대, 50대 주부들. 그분들이 사장님 인생 경험 많으시네요. 그러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자리가 잡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출이 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월세랑 비용 빼고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용돈 벌이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중요했습니다. 30년 유통업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원두 품질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납품업체랑 협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격 깎는 법을 알았습니다. 장사하는 감각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30년 동안 거래처 상대하면서 쌓은 내공이 있으니까요. 이대로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같이 일하니까 할 얘기도 많고 외롭지도 않고 집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으면 할 말이 없는데 가게에서 같이 일하니까 대화가 늘었습니다. 노후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2년째도 괜찮았습니다. 단골이 더 늘었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동네에서 인정받는 카페가 됐습니다. 주민 모임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이 우리 가게에서 열렸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페가 제 마지막 일터가 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10년, 20년 하면서 늙어가는 거다.
손주들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가게라고 자랑하는 거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3년째 되던 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500원의 공포. 3년째 봄이었습니다. 가게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새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뭐가 들어오나 궁금했습니다. 공사하는 걸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뭘까? 음식점인가? 편의점인가? 궁금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간판이 번쩍였습니다. 아메리카노 1,500원이라고 크게 써 붙여놨습니다. 빨간 글씨로 눈에 확 들어오게 써놨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3,5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근데 금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저기는 저기고 여기는 여기지. 단골들은 안 떠날 거야. 우리 카페는 분위기가 다르니까. 손으로 직접 내리는 커피 맛이 다르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에 오던 손님이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이 4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00만 원이 빠진 거였습니다. 괜찮아, 적응 기간이야. 새 가게 생기면 한번 가보는 거지. 금방 돌아올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2달째. 매출이 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단골이던 아주머니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시던 분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디 가셨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분한테? 아, 그분요? 저기 새로 생긴 데 가봤는데 싸고 괜찮다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분들 얼굴 외우고 취향 기억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커피 취향 외워서 알아서 내려드리고 생신 때 케이크 서비스 해드리고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1,500원 앞에서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3달째. 매출이 2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월세가 150만 원인데 200만 원 번 거였습니다.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 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적자가 시작된 겁니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까먹었습니다. 저가 카페에 가봤습니다. 속이 쓰렸지만 뭐가 다른지 보고 싶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니까 손님이 가득하더군요. 젊은 사람들, 학생들, 직장인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셀프로 받아가고 빠르고 싸고 간편했습니다. 커피 맛을 봤습니다. 솔직히 맛은 우리 가게가 나았습니다. 원두 품질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1,500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맛 차이를 못 느낍니다. 느껴도 개의치 않습니다. 1,500원이랑 3,500원이 차이인데 2,000원을 아끼는 거니까요. 제 가게는 달랐습니다. 손으로 직접 내리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잔 내리는데 5분은 걸렸습니다. 저가 카페는 기계가 30초 만에 뽑아냈습니다. 가격도 비쌌습니다. 분위기 있다고 자부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지더군요. 싸고 빠르면 그만이었습니다. 앉아서 오래 있는 사람보다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알던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좀 힘들어졌다고. 저가 카페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고. 아내 얼굴이 어두워지더군요. 한숨을 쉬더군요. 어떻게? 우리도 가격 낮춰야 하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1,500원에 팔려면 원두 품질을 확 낮춰야 했습니다. 지금 쓰는 원두가 킬로그램에 3만 원인데 만 원짜리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면 맛이 달라집니다. 남아있는 단골마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카페를 찾는 이유가 맛이었는데 그걸 포기하면 뭐가 남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격을 내리자니 품질이 문제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손님이 없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카페만의 특색을 살리자. 정성으로 승부하자. 단골들은 알아줄 거야.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해 여름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제 가게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10m도 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또 저가 카페였습니다. 다른 브랜드였지만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아메리카노 1,600원. 한 골목에 저가 카페가 2개가 된 겁니다. 거기다 제 가게까지 3개.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손님을 나눠 먹어야 하는데 저는 가격에서 밀렸습니다.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150만 원까지 떨어진 달도 있었습니다. 월세가 150만 원인데 매출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 전기세 다 제 돈으로 낸 거였습니다. 운영자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악착같이 버티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아메리카노 3,500원을 2,500원으로 내렸습니다. 1,000원 깎은 거였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마진이 확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가 카페보다 1,000원이 비쌌습니다. 그 정도는 품질 차이로 커버하자 싶었습니다.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가격 바꾸고 손님들한테 알렸습니다. 가격 내렸어요. 많이 와주세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손님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 근데 예전만 못했습니다. 마진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비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원두 납품처를 바꿨습니다. 더 싼 대로요. 킬로그램에 3만 원짜리 쓰던 걸 2만 원짜리로 바꿨습니다. 맛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단골분들이 눈치챘습니다. 요즘 커피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원두를 바꿨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텨야 하니까요. 디저트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납품받던 건 마진이 안 남았습니다. 케이크 하나 4,000원에 들여와서 5,000원에 팔았습니다. 1,000원 남았습니다. 근데 직접 만들면 2,000원에 만들어서 5,000원에 팔 수 있었습니다. 3,000원 남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케이크 굽고 쿠키 만들었습니다. 밤에 레시피 보고 연습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배웠습니다. 60 넘어서 제빵 배울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망쳤습니다. 케이크가 푹 꺼지고 쿠키가 타고 버리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그럭저럭 팔만한 게 나왔습니다. 잠을 줄였습니다. 밤 12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가게 가서 디저트 만들고 6시에 문 열었습니다. 손님 받고 밤 10시에 문 닫았습니다. 16시간 일한 거였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아내도 풀로 일했습니다. 예전엔 오후에만 나왔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하고 오후에 와서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밤에 했습니다.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밤 11시 넘어서 했습니다. 둘이서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4년째. 매출이 조금 회복됐습니다. 300만 원 중반대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350만 원 만든 거였습니다. 근데 순이익은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가격 낮추고 비용 줄여도 저가 카페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쪽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원가를 낮췄습니다. 저는 개인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50만 원. 부부가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25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일해서 한 달에 25만 원. 시급으로 따지면 5천 원도 안 됐습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어디 가서 알바해도 이것보다 벌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이것보다 나았습니다. 그래도 못 접었습니다. 1억 2천을 넣었으니까요. 여기서 접으면 다 날리는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경기가 풀리면 손님이 돌아오겠지. 저가 카페가 망하면 우리한테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예전부터 안 좋았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디스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구부정하게 일어나서 한참 있어야 펴졌습니다. 오래 서 있으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그래도 부기가 안 빠졌습니다. 손목이 저렸습니다. 커피 내리고 설거지하고 반복하다 보니 손목에 무리가 왔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밤에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게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둘이서 겨우 돌리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못 돌렸습니다. 아르바이트 쓸 돈도 없었습니다.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버텼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를 박스로 샀습니다.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얼굴이 푸석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예전에 없던 주름이 생겼습니다. 밤에 집에 오면 쓰러지듯 잤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대화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같이 사는데 대화가 없었습니다. 명절도 반납했습니다. 설날 추석 다 가게에서 보냈습니다. 명절에 문 닫으면 며칠치 매출이 날아가니까요. 그 며칠이 아까웠습니다. 자식들한테 못 간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가게 때문에 못 가겠다. 미안하다. 손주들 얼굴도 못 봤습니다. 아들네 손주가 2살이었습니다. 한창 예쁠 때였습니다. 돌잔치도 못 갔습니다. 가게 때문에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사진. 손주가 웃고 있었습니다. 직접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가게는 잘 되냐고, 잘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망한 아버지 되기 싫었습니다. 5년째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올랐습니다. 원두값이 올랐습니다. 우유값이 올랐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다 올랐습니다. 월세도 올랐습니다. 건물주가 10%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쥐어짜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운영자금으로 남겨뒀던 3천만 원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적자를 메꾸느라 다 까먹은 거였습니다. 5년 동안 남은 돈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번 달 월세 내면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러더군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지친 얼굴로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문을 닫다 결심했습니다. 그만두자고, 더 버티면 더 잃는다고,
지금 접어도 손해인데 더 버티면 더 큰 손해라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접자고. 이제 그만하자고.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더군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악착같이 한 5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5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담겠다고 했던 카페였습니다. 그걸 접어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끝이구나. 진짜 끝이구나. 임대인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비워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멍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치우고 의자 빼고 제가 직접 만든 소품들을 떼어냈습니다. 벽에 걸어둔 액자들, 나무 깎아서 만든 장식품들,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버리려니 손이 안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 머신을 팔았습니다. 1,000만 원 주고 산 건데 중고로 파니까 200만 원밖에 안 쳐줬습니다. 냉장고 쇼케이스 다 합쳐서 500만 원 받았습니다. 테이블이랑 의자는 가져가는 사람한테 그냥 줬습니다. 안 그러면 버려야 했습니다. 처리비 내고 버리느니 그냥 주는 게 나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영업일이었습니다. 단골이던 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내일부터 문 닫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하러. 아쉽다고 하시더군요. 여기 커피 맛있었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사장님 어디 가세요? 이 동네에서 이런 카페 없는데, 어디 가긴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셨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텅 빈 가게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랑 둘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 닫고 나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불 꺼진 간판, 텅 빈 가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봤던 간판인데 이제 다시는 못 보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산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넣은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에 5천, 집기에 3천, 재료비에 1천, 기타 비용에 3천. 그게 초기 투자금이었습니다. 5년 동안 번 돈은 거의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남는 걸로 밥 먹고 살았습니다. 따로 모아둔 게 없었습니다. 남는 게 없었으니까요. 장비며 집기 처분해서 받은 돈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합쳐서 3,7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1억 2천을 넣어서 3,700만 원 건졌습니다. 8,300만 원을 잃은 거였습니다. 거기다 5년간 운영자금으로 까먹은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1억 1,300만 원을 잃은 거였습니다. 사실상 1억 2천 다 날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중에 1억 2천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은 3,700만 원.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65 먹은 사람 전 재산이 3,700만 원. 이걸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둘의 노후 자금을 제가 날린 거였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겠다고 시작한 건데 이제 정말 손 벌려야 할 판이 됐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괜찮아. 건강하면 됐어. 다시 하면 돼. 위로였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다시 하면 돼. 뭘 다시 합니까? 65에 뭘 다시 시작합니까? 돈도 없고 체력도 없는데 다시 할 게 없었습니다.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갑자기 빈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허무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뭘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틀어놨습니다. 화면이 지나가는데 머릿속은 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직업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든 취직해서 월급 받아야겠다고.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3,700만 원으로 언제까지 버팁니까? 1년이면 바닥입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컴퓨터로 양식 찾아서 썼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30년 농산물 유통 경력, 자영업 5년 경력,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나름 경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 칸에 65이라고 쓰니까 자신이 없어지더군요. 이 나이에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20군데 넣었습니다. 구인 공고 보이는 데마다 넣었습니다. 유통업체, 식품회사, 마트, 물류센터. 경력 살릴 수 있는 대로 골라서 넣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30년 경력인데 어디선가 연락 오겠지. 한 군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서류 통과조차 못한 거였습니다. 면접 한 번 못 보고 다 떨어졌습니다.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65을 누가 뽑겠습니까? 30년 경력이 뭔 소용입니까? 나이 앞에서는 다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취직 못해서 난리인데 60대를 뽑을 리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 이력서를 더 넣었습니다. 30군데, 40군데, 50군데 넘게 넣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눈을 낮춰봤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관리. 아무거나 좋으니까 일 달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건물 청소, 주차장 관리.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경쟁이 치열하더군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50대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저는 60대였습니다. 밀렸습니다. 한 번은 경비 면접에 갔습니다. 아파트 경비 자리였습니다.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당장 급했습니다. 면접 보러 갔습니다. 대기실에 사람이 10명 넘게 있었습니다. 다 50대, 60대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퇴직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 다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고개 숙이고 예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글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제 차례가 왔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경력 얘기하고 성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탈락했습니다. 며칠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탈락이라고.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자리 58세분이 갔다고. 저보다 7살 어렸습니다. 경비도 나이 때문에 안 되는구나. 기가 막혔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구청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기자가 많다고 하더군요. 몇 달 기다려야 한다고, 언제 될지 모른다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동안 뭘 먹고 삽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700만 원 있던 게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한 달, 두 달 버티면 바닥이 보일 판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구했습니다.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하루 5시간 일하고 40만 원 받는다고.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설거지 도우미. 60 넘은 아내가 설거지하러 나간다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벌어야 하는데 아내가 나가는구나. 무능한 남편이구나.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괜찮아. 운동 삼아 다니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위로하는 거라는 걸, 힘든 거 티 안 내려고 그러는 거라는 걸.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내는 일하러 가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만 많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하루 종일 있고 싶었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놀고 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일자리 못 구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창피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눈치챘을까요? 아니길 바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일자리가 안 구해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갔습니다. 2,500만 원이 됐습니다.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일하러 나가는데 저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밥 먹을 때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같이 벌어야 할 사람이 같이 쓰기만 하니까요. 밥 한 숟갈 뜨는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이 안 나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시니어 클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자리가 났다고요? 카페에서 일해 보겠냐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니어들 일자리 연결해 주는 거. 아이러니했습니다. 카페 사장으로 망해서 나왔는데 카페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웃겼습니다. 쓸쓸하게 웃겼습니다. 근데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나오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동네 복지관 안에 있었습니다. 시급받고 일하는 거였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70만 원. 제가 사장일 때 하루 매출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2, 30만 원 벌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70만 원. 근데 감사했습니다. 일할 곳이 생겼으니까요.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손님한테 주문받고 커피 내리고 5년 동안 했던 일이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내 가게가 아니니까요. 남의 가게에서 시급받고 일하는 거니까요. 사장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직원이 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됐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처음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런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내도 여전히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벌어서 1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살 수는 있었습니다. 아껴 쓰면 됐습니다. 내가 한 실수들. 밤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돌이켜 봤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자영업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정년 없고 내가 주인이니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 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은퇴 후 카페 차린 사람들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자영업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프면 망하는 거였습니다.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유롭게 살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월급쟁이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시장 조사를 안 했습니다. 동네에 카페가 몇 개 있는지 안 봤습니다. 저가 카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안 봤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될지 계산 안 했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니까 시작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하면 손님 오겠지 했습니다.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골목에 서서 사람 수 센 게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뭘 알겠습니까? 제대로 된 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인근에 카페가 몇 개 있고 어떤 가격대인지, 임대료 대비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다 계산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 경쟁을 몰랐습니다. 저가 카페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1,500원짜리 커피를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3,500원에 팔았습니다. 품질로 승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원두 쓰고 정성 들이면 손님이 알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품질보다 가격을 받습니다. 맛 차이가 좀 나도 2,000원 아끼는 게 이득이니까요. 싸면 그만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걸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알던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초기 비용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인테리어에 5천만 원, 집기에 3천만 원, 합쳐서 8천만 원을 썼습니다. 예쁘게 꾸미면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업자 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근데 예쁜 가게가 장사 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1,500원짜리 저가 카페는 인테리어가 단순했습니다. 허름하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손님이 더 많았습니다. 손님들은 인테리어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러 오는 거였습니다. 싼 커피를. 다섯 번째 실수. 손절을 못했습니다. 저가 카페에 들어왔을 때 접었어야 했습니다. 3년째, 4년째. 매출 떨어지고 적자 나기 시작했을 때 그만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접었으면 손해가 덜했을 겁니다. 운영자금 3천만 원이라도 건졌을 겁니다. 근데 이미 넣은 돈이 아까웠습니다. 1억 2천 넣었는데 여기서 접으면 다 날리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경기가 풀리면 손님 돌아오겠지 했습니다. 버틸수록 돈이 더 나갔습니다. 5년을 끌었습니다. 끌수록 손해만 커졌습니다. 멈출 용기가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걸.
포기하는 게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집이 저를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6번째 실수. 퇴직금을 전부 넣었습니다. 1억 5천 중에 1억 2천을 넣었습니다. 거의 전부였습니다. 3천만 원만 남겨두고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노후가 없는 거였습니다. 절반만 넣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퇴직금으로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돈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걸 사업에 넣었습니다.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7번째 실수. 나이를 인정 안 했습니다. 60에 새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60, 70에도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체력이 안 따라줬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하니까 몸이 망가졌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즘 카페 트렌드며 마케팅이며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시간도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합니다. 30대에 망해도 40대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65에 망하면 다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체력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남은 것들. 지금 저는 시니어 클럽 카페에서 일합니다. 동네 복지관 안에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시급받고 일하는 직원입니다. 하루 4시간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법니다. 5년 전 제가 카페 사장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직원 월급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한테 시급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급 받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일이 있으니까요. 갈 곳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축복이었습니다. 아내도 여전히 일합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월 40만 원. 힘들 텐데 티를 안 냅니다. 집에 오면 지쳐 보이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둘이 벌어서 110만 원 좀 넘습니다. 거기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식비 쓰면 빠듯합니다. 근데 살 수는 있습니다. 아껴 쓰면 됩니다. 외식 안 하고 옷 안 사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접었다고,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일한다고, 시급받고 일한다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전화로. 아버지 건강하시면 됐어요. 돈은 저희가 보탤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에 울었습니다. 전화기 붙잡고 울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려고 시작한 건데 결국 손 벌리게 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자식이 기꺼이 내밀어 주니까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딸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용돈 보내드릴게요. 조금이지만 보태세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그러더군요.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효도할 기회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해줬다고 자식들이 이러나? 대학 학비 대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빠듯하게. 근데 자식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복 받은 거다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제 얘기가 누군가한테 교훈이 됐으면 해서입니다.
지금 은퇴하시고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첫째, 자영업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정년 없고 내가 주인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게 자영업입니다. 실패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둘째, 퇴직금 전부 넣지 마십시오. 그 돈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노후 자금입니다. 사업에 넣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잃으면 노후가 없어집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신세가 됩니다. 셋째, 시장 조사 철저히 하십시오. 경쟁자가 누구인지, 손님이 얼마나 될지, 저가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다 알아보고 시작하십시오. 막연한 기대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넷째, 안 되면 빨리 접으십시오. 이미 넣은 돈 아까워서 버티지 마십시오. 버틸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손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다섯째, 나이를 인정하십시오. 예순이 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체력이 안 따라줍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처럼 뛰어들면 안 됩니다. 여섯째, 저가 경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싸고 빠른 게 이깁니다. 품질로 승부하겠다, 정성으로 승부하겠다,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일곱째, 가족 말을 들으십시오. 자식들이 말리면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걱정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이 창업하겠다고 하시면 이 영상 보여드리십시오. 말려주십시오. 진심입니다. 부모님 마음은 압니다. 자식한테 짐 안 되려는 마음,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압니다. 근데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1억 2천을 잃었습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프고 다리 붓고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사장에서 시급쟁이가 됐습니다. 지금 남은 건 시급받고 일하는 자리 하나입니다. 한 달에 70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일할 수 있으니까요. 아내가 곁에 있으니까요. 자식들이 챙겨주니까요. 오늘도 출근합니다. 앞치마 두르고 카운터에 섭니다. 손님한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그게 지금 제 삶입니다. 힘들어도 웃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내일도 해가 뜨니까요. 버티면 뭔가 있겠지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나눠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